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오늘은 남편 바람 알고 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편이 의심스럽거나 바람이 나면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먼저 올려보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댓글이 쫙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좀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폭망하는데 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마시라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증거 잡자마자 남편에게 오픈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의심되면 남편이랑 대화를 시도해보죠. 남편한테 요즘 무슨 일 있냐? 너 혹시 여자 생겼냐?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는 누구랑 가서 먹은 거냐? 현금 인출 30만 원에서 어디다가 썼냐?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러면 남편이 대답하면은 그걸 또 믿을 수는 없으니까 검색도 해보고 맘카페에 글도 올려보는 거죠. 남편이 수상한 답을 하면 너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실토해. 라면서 남편에게 윽박 지르고 들들 뽑게 됩니다. 문제점은 남편이 고지고대로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내가 가진 증거만 오픈하게 됩니다.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내 폰을 뒤지네. 내 주머니를 뒤져서 영수증을 찾아냈네.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들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요. 아내분은 증거 잡기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확실한 빼박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고 포커페이스 하셔야 됩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차곡차곡 모으고 기록하고 상간녀 신상도 찾고요.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함구하시고 남편에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티조차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겁니다. 그것들 모텔방에 들어간 거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카운터에 가서 이 년놈들 방금 들어간 애들 몇 호실에 들어갔냐고 물어봐서 내가 쫓아가서 방문을 막 두들기면 이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현장을 들킨 거니까 그것들이 발뺌할 수 없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모텔 카운터에서 몇 호실인지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방금 들어간 저것들이 내 남편이랑 상간녀인데 몇 호실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도요. 아내분을 내쫓아버리지 몇 호실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절대 우리 편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운이 좋게 모텔방을 털었다 하더라도 그게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고요. 꼭 이런 분들은 자기 혼자 안 가고 누구랑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간 분들까지 형사고소 당해가지고 막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덮치면 남편이 조용히 가만히 찌그러져 있지를 않아요. 남편이 아내분을 막 제압을 하고요. 손목을 막 이렇게 잡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패대기를 치고 합니다. 그럼 아내분은 현장을 덮쳐서 상간녀 머리채라도 한번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간녀는 막 도망가고 나는 남편한테 맞고 그 꼬라지를 또 상간녀가 다 받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대굴욕에다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현장 덮친 사람치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7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 덮치면 정말 다 더러운 꼴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흘러가지를 않고 오히려 형사고소에 휘말리고 건지는 증거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모텔에 들어갔다 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림을 차렸다. 현장 덮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문 앞에서 숨어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충동적인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작전을 짜셔가지고 계획대로 하셔야 되는 거지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삼자 대면입니다. 삼자 대면도 정말 드라마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에 현장 덮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삼자 대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이 자꾸 바뀌어. 그러면 아내분은 상간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 면상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일 회사 앞으로 11시까지 갈 테니까 니들 둘이 회사 앞에 있는 카페로 내려와. 알았어? 삼자대면 약속을 딱 잡아요. 근데 이 삼자대면 약속에 나오는 상간녀는 거의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자대면에 나온다는 게 아내분이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만큼 이 년놈들이 깊고 신뢰한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간녀가 나왔어. 그럼 이제 아내분은 내가 얼마나 센 여자인지 그리고 이 남편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지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첩년이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퍼붓고
남편한테 시키죠. 야, 이년 싸대기 때려. 네가 때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남편이 막 우물쭈물하면서 진짜 싸대기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눈앞에서 보면은 아내분이 통쾌하긴 하죠. 내가 할 말 다 했고 상간녀는 눈 깔고 있었고 남편한테 인연이 맞았고. 그럼 이제 흡족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떨어졌겠지 하는데 나중에 증거를 잡고 보면 이 년놈들이 싸대기 때린 다음날 또 모텔에 기어 들어갔다는 거죠. 서로 위로해주느라고. 그러니까 삼자대면을 해서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가 않고 절대 이것들이 그 정도로 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사자대면을 하기도 해요. 상간녀 남편까지 불러내가지고 사자대면을 하거든요. 아이고, 상간녀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3대1의 싸움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도 굴욕을 당하고 만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는데 어떤 아내분은 그냥 남편을 시켜요. 야, 내가 보는 앞에서 그년한테 전화 걸어서 헤어지자고 해. 그리고 차단해. 근데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이 있는 한은 이게 번호를 차단하고 카톡을 차단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연락이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앞에서 싸대기를 때려도 뒤에 와서 다시 만나는데 내가 들리는 데에서 뭐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들이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내분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상간녀에게 충격을 주고 경고를 하려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고요. 남편을 달고 가면 안 됩니다. 증거 잡고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상간녀를 불시에 갑자기 찾아가서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야 됩니다. 다시는 내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라. 나 이혼 안 한다. 나 가정 지킬 거고 네 년놈들 만나면 내 귀에 다 들어오게 돼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박살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박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상간녀랑 헤어졌다고 말을 하고 또 다시 귀가 시간이나 눈빛이 좀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내불륜이면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분한테. 걔가 가만히 안 있겠대. 나도 회사 잘리면 어떡해. 소송해서 걔 남편이 알게 되면 걔가 나 회사에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당신 생활비 어떻게 줘? 우리 애들 무슨 돈으로 키워? 이러면서 아내분을 막 회유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내분을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혼할 것도 아닌데 생활비 끊기면 안 되지. 남편 회사 잘리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해 주게 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상간녀 소송이 끝나도 이것들이 계속 만나는 인간들이 많은데 중간에 소송을 취하해 줘 버리면은 상간녀 입장에서는 아내분을 더 물러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증거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들이 또 수상해졌을 때 다시 증거를 잡고 싶은데 이미 이것들은 여우가 돼가지고 증거를 잡히지가 않죠. 조심해서 만나니까. 그래서 남편이 취하해달라고 할 때도 아니, 나 절대 취하 안 해. 그년이랑 내일이니까 너는 빠져. 까짓 거, 야, 회사 간도 내가 설거지를 해서라도 너 먹여 살릴 테니까 몇 달 집에서 쉬어. 그년이나 정리해. 다음에 또 취하 운운하면 내가 이 증거 들고 회사 쫓아가서 니 둘 다 잘리게 한다.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긴가민가 하고 갈팡질팡 할 때 고민될 때는 인터넷 검색이나 맘카페에 올리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0분이면 정리해드릴 내용인데 몇 달 동안 이것들을 막 고민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상황이 꼬이고 이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수년간 수많은 사례들을 본 사람이고요. 제가 직접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해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 믿으셔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거나 고거나 카페는 다 이 상황을 경험을 했고 다 이제 매뉴얼대로 제 대처법대로 헤쳐나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엉뚱한 댓글이 절대 안 달려요. 그러니까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